지난 시간에 우리가 DMZ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슈퍼 DMZ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름부터 뭔가 강력한 느낌이 나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오늘은 슈퍼 DMZ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 DMZ와 푸트포워딩부터 잘 알아야 돼요. 지난 영상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슈퍼 DMZ는 기본적으로 DMZ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DMZ가 IP 기반이었잖아요. 슈퍼 DMZ는 맥 어드레스 기반입니다.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공유기에 두 가지가 물려 있다고 했을 때 특정 맥, 얘가 이 공유기의 맥 어드레스거든요. 그 맥 어드레스를 이 공유기에서 슈퍼 DMZ를 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포트는 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DMZ와 비교했을 때 단순하게 DMZ는 IP로 하는구나, 슈퍼 DMZ는 맥으로 하는 거구나, 그럼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DMZ가 포트 포워딩에 관한 내용이라면 사실 슈퍼 DMZ는 IP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니, 네가 좀 전에 맥 어드레스로 하는 게 슈퍼 DMZ라며. 그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에 대해서 슈퍼 DMZ를 걸잖아요. 그러면 원래 얘의 IP가 192.168.0.2였어요. 슈퍼 DMZ를 걸기 전에. 그리고 이 공유기의 외부 IP가 얘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와 같이 슈퍼 DMZ를 이 친구로 걸었을 때 얘의 IP가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이 IP를 받아오는 거예요. 공유기의 외부 IP가 그대로 할당됩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이 IP로 접속을 했을 때 바로 이 공유기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DMZ는 IP를 직접 건네받는다, 그런 의미가 더 크고요. 자, 그러면 슈퍼 DMZ를 실제로 적용하러 가봅시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 공유기 상황이고요. 이 컴퓨터의 IP는 0.104.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슈퍼 DMZ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고급 네트 설정으로 가시면 슈퍼 DMZ가 없네요. IP 타임 공유기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에 있는 트윈 IP, 얘가 바로 슈퍼 DMZ입니다. 읽어보시면 지정된 맥 주소의 PC가 공인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이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공유기가 받는 IP가 공인 IP잖아요. 그러니까 그 IP를 받도록 한다, 이런 의미 같은데, 글쎄요, 만약에 LG나 SK 같이 사설 IP를 뿌리는 모뎀 밑에 있다면 그때도 공인 IP일까?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지금 이 경우는 현재 접속된 PC의 맥 주소를 바로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다른 기기를 슈퍼 DMZ를 걸고 싶다, 그러면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적용. 자, 여기에 이렇게 변화가 생겼죠. 자,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IP config. IP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조금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재부팅 하세요. 자, 컴퓨터를 재부팅을 했고요. 자, IP가 바뀌었습니다. 공인 IP로 바뀌었네요. 자, 그렇다면 결국 공유기가 받는 외부 IP로 바뀌어버린 셈인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런 거죠. 원래는 이런 상황에서 얘의 맥 어드레스를 슈퍼 DMZ를 걸었더니 이렇게 공유기가 받는 외부 IP가 바로 할당이 되더라. 맥VLAN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지금 맥VLAN하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맥VLAN 때도 맥 어드레스를 지정을 하면 공유기가 받는, 정확하게 말하면 DHCP 기능을 하는 공유기죠. 그 공유기가 받는 외부 IP가 직접 할당이 됐었어요. 맥VLAN에 관한 건 오른쪽 위를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똑같아 보이는데 맥VLAN과 슈퍼 DMZ의 차이는 뭘까요? 맥VLAN은 설정하는 순간 그 네트워크로부터 아웃입니다. 완전히 네트워크 밖으로 나가버려요.
얘를 맥VLAN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이 기기에서 이 062로 접속을 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런 내용이 지난 영상에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슈퍼 DMZ 설정 후에도 똑같을까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62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할까요?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하죠? 이게 슈퍼 DMZ와 맥VLAN의 차이입니다. 맥VLAN은 네트워크 밖으로 완전히 나가버린 데 비해서 슈퍼 DMZ는 같은 네트워크 안에 여전히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 DMZ 설정을 할 때 DMZ 설정을 한 기기 말고 다른 기기의 통신은 잘 될 것인가? 잘 되는 걸 확인했죠. 슈퍼 DMZ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여전히 잘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공유기 아래에 또 다른 공유기와 컴퓨터가 물려 있는데 이 공유기를 슈퍼 DMZ를 건 거예요. 그때 이 컴퓨터에서의 통신은 어떨 것인가?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공유기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메인 공유기 외부 IP를 공인 IP를 받고 있고요. 네트워크 설정을 보면 두 대가 물려 있습니다. 0.3과 0.104, 0.104가 이 컴퓨터입니다. 0.3이 두 번째 공유기고, 자, 이렇게 슈퍼 DMZ를 걸어 놓은 상황이죠. 컴퓨터의 IP 한번 볼까요? 0.104. 자, 이 상황에서 이 컴퓨터가 정상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할 것인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잘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죠. 자, 그렇다면 슈퍼 DMZ는 언제 쓰면 좋을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유기 밑에 컴퓨터 등을 물려서 사설 IP를 할당받아서 통신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반드시 공인 IP가 필요해. 그럴 경우에 슈퍼 DMZ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유용한 곳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특수 상황 있죠. SK와 LG는 모뎀이 사설 IP를 뿌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뎀을 브릿지 모드로 바꿔라. 그런데 LG 모뎀 중에 특정 모델은 브릿지 모드 전환이 불가능한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슈퍼 DMZ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